4월 6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시작하는 경마 주간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이제 덥습니다. 낮에 시간대에 보면은 약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진짜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들이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로 해서 잘 뛰어다녔던 마필들, 또 전개적으로 유리한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야간 경마가 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태희 기수가 4마리가 기승을 하고, 여기 문종균 기수가 지난주에도 약간 2마리 정도 입상에 성공했는데 괜찮고요. 역시 CC1 기수가 이번 주에 6마리 기승하고, 송재철 기수가 7마리를 기승합니다. 여기에 김용근 기수가 4마리, 김옥성 기수가 1마리를 이제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수들의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들이 조금 더 선전할 수 있는 판단이고요. 이번 주에 역시 대상종주가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 능력 기수를 타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날에는 CC1 기수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경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리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딱히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워낙에 기본기가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안쪽에 1번마 파이널고 16주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전개적으로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4번째, 5번째 빨리 붙으면 이 정도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기본기는 있지만은 16주의 공백이라는 거, 요게 약간 걸립니다.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까지 연일 발주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안 되니까는 마방에서 발주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의 스타트 연습을 했다는 거는 아직까지 다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4번마 온두풀8스 같은 경우는 12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앞마리이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선행을 갔을 때, 모래를 안 맞았을 때 이렇게 좀 뛰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6번마 3회 번쩍은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워낙에 기본기가 단단한 마필이고 모래도 맞아보고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발걸음이다. 지난번에 주로 빠르기 6, 불량주로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3착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직전경주 최범현 기수가 조금은 안일하게, 조금 약간 농땡이 의지를 잡지 못하고 탔던 부분입니다. 좀 더 강하게 밀고 강하게 임팩트 있게 몰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6번마 3회 번쩍이요. 이번에는 레이스 전개상 그렇게 탈 필요가 없습니다. 빠른 마필이 따져보면 7번마 맥스마, 여기에 3번마 한평장미, 이 두 마필을 빼놓고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신의 마필 8번마 메가스텝에 붙으냐? 또 요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직전 경주에 복귀 내용이 떠있고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고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6번마 3회 번쩍, 이 마필을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가져가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뚜렷한 능력마가 없는 경주 편성이죠. 안쪽에 드림카드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기본기, 채찍의 변화, 또 반응하는 모습. 여기서 하나의 좀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체중을 좀 빼고 나오면 더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팔리고 516kg가 나갔습니다. 체중이 지금 8kg가 나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아직 3세마, 4세 마필들이 500kg가 넘어가는 마필들이 체중이 불고 나오면 그 마필에 대한 단점은 무조건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수영 조교들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고, 2기의 트랙라이더가 지난주 토요일날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을 실시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봐서는 여기서 체중을 무조건 빼고 나온다고 판단돼요. 한 5kg 정도, 6kg 정도만 빼고 나오면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조교 때, 마무리 조교 때 조금 더 조교 강도를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이런 부분이 있었던 마필인데 그게 조금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7번은 나울정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입고 외곽에서 박우름 기수가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그 정도는 타줘야 되는 부분인데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아예 여기 터진다면 3번마 신의 운명이 되겠습니다.
요마필은 계속적으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채찍을 때리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12월 30일 경주 때 입상이 성공하고 지금 최근 3번의 경주에서 상대들이 좀 강했습니다. 직전 경주 섀도우 헌터, 샤크텐 이런 마필들 뛰었고요. 티즈모닝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3번마 시리온명이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앞선에 선행식으로도 정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현종 기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타왔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무조건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도 좀 강하게 밀어가지고 4코너에서 3코너 중반부터 좀 무빙을 떴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무빙도 뜨지 못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죠. 이번 경주 들어서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3번마 신의 운명 이 마필을 복병마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진짜 흥부경주로 한번 가져가고 싶었던 경주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흥부경주로 맞춰먹었던 마필이죠. 올드킹맨 이 마필. 지난번 우리가 축으로 놓고 93배짜리 복승식만 쌍승식은 200 몇 배가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때 이제 슈팅 리버스에다가 한 방을 때리면서 적중을 만들어 드렸는데 지난번보다 부담량이 5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담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야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직전 경주도 CC1 기수가 중위권에서 이게 무빙을 뜨는 걸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의 월드킹맨은 빅투아르 기수에서 CC1 기수로 기수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봤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의 그 느낌 그대로 탈 수 있을까? 부담량이 높아갔기 때문에 취입을 하더라도 조금 한 템포 늦을 수밖에 없어요. 안쪽에 이번마 캡틴 타임. 이 마필은 기본기가 워낙에 탄탄한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선행도 아니고 진짜 안쪽에서 외곽에서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가고 안쪽에 자리가 비었는데 이 앞말 자체가 중간에 숨을 한번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숨을 돌려주지 못했는데도 라스트에 신마신의 여유로운 발걸음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도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 근데 캡틴 타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머리를 좀 피하면서 레이스를 전개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현장에서 마필 상태 보고 결정하겠는데 저는 슈팅 리버스를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이 마필은 계속적으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1월 28일 경주 때 임다빈 미수가 다리 바꿈을 하고 우승포를 하더라고요. 뭐야? 말이 많이 좋아졌네? 생각이 들었고 직전 경주 그렇게 타졌던 마필입니다. 3코너부터 무빙을 떠서 올라왔는데 그때 올드킹맨보다 한 템포 빠르게 더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의 단점은 뭐냐?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딱 다리 바꿈만 딱 했으면은 이거는 그냥 올드킹맨도 이길 수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부담량이 지난번 동일하게 52야. 그리고 직전 경주 중속에서 무빙으로 뜨는 그 힘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처럼만 무빙을 뜨면 되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11번마 슈팅 리버스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 현장에서 한번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2번마 캡틴 타임하고 11번마 슈팅 리버스 현장 컨디션 판단하고 현장 승부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사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홍의 추천 경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입니다. 자, 9번마 명진불패. 지난번에 3코너부터 무빙을 뜨면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1300m 거리가 줄여서 출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3코너 중반부터 무빙으로 올라오는데 딱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뛰는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취입형의 앞말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앞말과 순말과 뛰는 경주 편성이에요. 송재철이의 인기 1위는 무조건 의심을 하고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송재철이가 인기 1위 마필들 잘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마필이 앞말이기 때문에 송재철의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10번마 벨로테로 CC1 기수가 이번에 기승하는데 9번보다는 10번이 좀 더 나아요. 근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처럼
선두권에 바짝 따라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결승선에서 제대로 타줘야 되고요. CC1 기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9번보다 훨씬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엑설런트 탄이 팔리는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취입을 했습니다. 박병윤위에서 이제 김동수 기수로 기수가 교체됐는데 선행을 가야겠지만 안쪽에 3번은 서천라이언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김동수 기수가 따라가는 선입 전개를 했다면은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요. 이번 경주 인기 1위, 3위 이 마필들 노리지 않습니다. 박송이가 노리는 마필은 인기권이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복귀 내용이 딱 떠 있는 마필입니다. 진짜 복귀 내용에서는 이 말은 무조건 놓고 해야 돼. 어떤 예상가든 복귀를 하는 예상가라면 이 마필을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진짜 얼토당토 않게 전개를 꼬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 전개 속에서도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3번은 서천라이언이 끌고 가는 레이스예요. 3번하고 4번, 외곽의 11번, 강서부 이런 마필들이 끌고 가는 레이스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기수가 알고 있고 직전 경기 상태 완전히 올라온 만큼 이번 경기 들어서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공리상 5등급 안말 12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세네비바 지난번에 체중이 계속 빠졌습니다. 두 번의 경주에서 12월 25일 경주 때 8kg가 빠지고 직전경 1월 28일 경주 때 10kg가 빠지고 안말이 이제 10kg가 빠지고 8kg가 빠지고 이거는 18kg가 빠진 거예요. 마체가 뭐 470kg, 480kg 나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마필 자체가 워낙에 작은 마필인데 이게 체중이 빠졌다는 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무시할 세력은 아닙니다. 11번만 배다리 캐검 역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김동수 기수가 자리 선정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얼마만큼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 반면 7번마 아이스크림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모습을 보면 오수철 기수가 상당히 빠른 흐름에서 따라붙지 못하면서 중속에서 따라붙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를 박윤규 조교사가 CC1 기수를 기승을 불려다가 이번에 조교도 하고 마무리 조교까지 하고 끝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CC1 기수가 딱 맞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적정거리가 1200m에 판단되고 1번과 11번 이런 것 마필들을 보내놓고 탈 수도 있어요. CC1 기수는 정말 4코너까지 솔직히 말해서 4코너까지 오기까지가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기수들하고 CC1 기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전개적으로. 그러니까 자리 선정도 솔직히 말해서 문세영 기수가 자리 선정 훨씬 더 잘하지 CC1 기수는 자리 선정을 잘 못해요. 근데 CC1 기수의 장점은 뭐냐? 모래를 피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모래를 잠깐 맞아보고 여기 말이 조금 반응하면 바로 빼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무리하게 와. 근데 좋은 건 뭐냐면 4코너에서 때리는 힘은 어느 누구보다 좋다는 거죠. 어느 누구보다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나가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7번만 아이스크림. 이번에 조교도 상당히 잘 해놓고 형성 맞아 떨어졌고 1번과 11번 같은 거 1번하고 11 같은 거 선행 가는 마필들 보내놓고 그 다음번에서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한 발에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만 아이스크림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마 아만바로우주가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근데 6번마 아만바로우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스타트를 보강하면서 아치클래스를 3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상태는 여전히 짱짱하게 좋아요. 근데 6번마 아만글로우즈가 이번의 포지션은 상당히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와 중속이 빠른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전 경주는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무빙을 뜨면서 선두권에 붙으면서 사정권에서 기가 막히게 상코로 중반부터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6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6번은 제가 봐서는 갇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만 아만바라오즈 직전 경기 여유로운 발걸음 보여줬지만 안 말이고 상대들이 강해졌고 빠른 마필들 많아졌고 이런 빠른 마필들이 많은 경주에서 추입 타임을 얼마만큼 잡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번에는 조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 봐야겠습니다. 6번이 부러져도 말 못하는 경주 편성이에요. 이 마필 자체가 출발 불량기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는 출발 연설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하겠지만은 또다시 아만바로우조가 스타트에서 단점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출발 악벽이 있는 마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 놓고 때린 충막감은 직전경주 제가 봐서는 거리가 안 맞았어요. 이 마필은 딱 단거리형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딱 찬스라고 판단되고요. 준비 잘했습니다.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딱 찬스이기 때문에 이번 6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필 자체들을 사이즈가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하게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는 경주 편성이에요. 그냥 다 인기마 자체들이 뭐 별거 없어요. 7번마 파인팜이 인기 1위로 팔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 스타트와 중속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는 거. 또 정우주 기수가 굳이 이런 마필들 앞선에 붙어야 되는데 정우주 기수의 단점은 뭐냐면 초반 스타트에서 너무나게 강하게 밀어버린다는 거. 만약에 7번마 파인팜이 스타트에서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면 약간 걸리적거릴 수도 있어요. 6번마 한강제주 같은 경우는 양쪽 구절염이 발생했던 마필입니다. 1300m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구절염이 발생했던 마필들은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들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9번마 히든블레이드는 활동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지만 이 마필의 단점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1300m를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기 때문에 상태는 여전히 좋겠지만은 그래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 자, 그렇다면 5번마 울트라삭스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울트라삭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앞선의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울트라삭스를 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레이스 작년 11월, 12월 달에 지금 3월 달까지 3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3번 다 편하게 선행을 가본 적이 없던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경합하고 선행 가는데 힘을 쏟아버리고 계속 이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앞말이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에서 약간 막 경합하고 잃어버리면 말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마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5번마 울트라삭스가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속에서는 들이댈 수 있겠지만 스타트 나와서 딱 선행을 장악한 순간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5번마 울트라삭스가 여기는 버티기가 가능한 경주 편성이에요. 힘도 많이 좋아졌고요. 레이스 운영도 할 수 있고요. 마필의 컨디션 끌어올렸고요. 적정거리 1300m 출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지구력이 약간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럴 때 5번마 울트라삭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안말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중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8번마 바덴바덴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마필입니다. 워낙에 지난번에도 자리 선정을 하지 못하면서 시정 외곽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3착을 했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 컨디션보다 좀 더 끌어올렸고요. 자, 이번에 김용근 기수가 기속을 합니다. 김용근 기수가 거의 5달 만에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말을 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타야 되겠습니까? 이빠이 타야 됩니다. 열심히 타야 됩니다. 상금도 벌어야 되고 자존심도 상했고 김용근 기수가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조교사 시험을 보더라도 마지막에 면접에서 다 떨어집니다. 면허 정지나 이런 처분이 받는 기수들은 안 돼요. 지금 김옥성 기수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이현종 기수도 제가 봐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9번 마 바덴바덴 김영곤 기수가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추입이 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안쪽에 1번 마 제다이 포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다이 포스 같은 경우는 35주에 공백이 있는 마필입니다. 35주에 공백도 있고 마필의 컨디션도 뭐 상관이 없어요. 워낙에 이제 송몽길 조교사 마방, 서인석 조교사 마방, 전순기 조교사 마방 이런 마방의 마필들은 거의 다 조교 때 휴양 공백을 있던 마필들을 조교를 열심히 하고 나오는 마방이에요. 거의 뭐 한두 달 거의 뭐 조교를 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35주에 공백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와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휴양 제거 때 보시면 알지만 유승환 기수가 주행 검사를 했는데 이달 자체가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달 자체가 아쉬웠는데 약 추진하고 그냥 쭉 갔는데 중속에서 딱딱 따라 붙더라고요. 중속에서 딱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라스트 때 다시 추입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말이 공백에 문제가 없구나. 또 워낙에 또 나스카 마방이 나스카 마주입니다. 나스카 마주 어떤 분입니까? 워낙에 말 자원들 뭐 이런 거 다 빵빵한 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다가 충분히 만들어서 충분히 전력적으로 다 해놓고 나오는 거예요. 자, 체중도 보시면 461kg입니다. 적정 체중입니다. 1번 마 제다이 포스 3월 7일 날 주행 검사를 하고 계속 조금 당금질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인기꼴이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가능하다. 1번 마 제다이 포스까지는 이번 경주에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2마리 정도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중에는 마이칸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마이칸 같은 경우는 전력 자체가 뛰어난 마필이죠. 직전전 3산 안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최적을 했는데 희망 챔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7번의 희망 챔프가 출주 취소되었습니다. 관절염으로 7번의 희망 챔프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7마리만 뛰는 거예요. 근데 7마리가 뛰는데 야 레이스가 뭉쳐요. 뭉칠 수밖에 없어요. 4번마 마이칸이 차분하게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잖아요. 여기서 뭐 3번째, 2번째 요 정도 따라갈 수 있고요. 3번마 벌교차들은 승급전에 맞아있지만 부담량의 장점이 있습니다. 51입니다. 지난번보다 3.5kg가 빠졌는데 3번마 벌교차들이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견제할 수 있는 마필이 여기도 없어요. 4코너까지 3번마 벌교차들이 편안하게 레이스를 운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흐름만 맞으면요. 3번마 벌교차들. 근데 마지막에 자세를 보니까 상당히 호전세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1600m를 지금 벌교차들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저거는 제가 봐서는 오크스베이에 출전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뭐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벌교차들을 일반 경주에 쓸 필요 없잖아요. 요 정도의 스타트 능력이고 요 정도의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국내에서 4등급 올드 세넨스라는 마필하고 목요일까지 병합조교를 했습니다. 마무리 조교까지 병합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던 만큼 3번 벌교차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이 터진다면 3번을 놓고 하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CC1 기수와 지금 서홍숙 조교사 마방이 살아있다면 4번 마이칸 요 두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편성인데요. 8번마 이다나은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타는 모습을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다나은 같은 경우는 추입형의 마필이었습니다. 추입형의 마필이고 추입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뭐 나스트 추입을 했어요. 근데 이다나은이 지난번에 1600m에 있으면서 갑자기 이 코너부터 송재철이가 무빙을 합니다. 쭉 무빙을 해가지고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사정골이 앞선에 딱 붙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입을 또 다시 하더라고요. 야, 이 마필은 중속도 있구나. 지난번에 모습 보니까는 선추입 자체가 다 내는 마필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추입은 8번이 가장 잘해요. 8번 이다나은이 추입은 가장 잘한다고 판단됩니다. 8번을 노려보겠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10번마 지모션이 되겠습니다.
지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1800, 1600, 1400m 다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모래를 안 맞고 뛰어야지만 좀 잘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레이싱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빠른 흐름에서 마필 자체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외곽 10번 게이트고요. 빠른 말이 3번 말 클럽디, 외곽이 11번 더리퍼 이런 마필뿐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중속이 빠르냐? 안 빠릅니다. 그러면 10번 마 지모션이 여기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빅토르 기수 이런 기수들은 최근 투입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앞선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레이스에서 선행마가 없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선행을 누가 갑니까? 3번마 클럽디가 있는데 이 마필은 따라가는 말입니다. 클럽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각질 때문에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더 잘 뛰기 때문에. 여기 6번 한금에 6주의 공백에서 튀는데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니에요. 11번 더리퍼도 이상규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갈 수는 있겠지만은 온사이드의 선행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모션 상태 올라왔고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흐름도 잘 맞아떨어지는 10번만 지모션 이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 경주 박송이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2번마 얼프플레이 지난번에 최용주 유그사한테 4박승을 남겨줬던 마필입니다. 워낙에 뭐 지난번에 모습을 보니 4코너까지 상당히 편안하게 레이스를 운영했고요. 마지막에 뭐 다시 취입을 하고 노는데 그렇게 뭐 첫째 반응은 좋았지만은 약간 라스트 외곽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상태는 역전 짱짱하고요. 1번마 스카이망치 지금 3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량이 4.5kg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죠, 부담량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마필들은 취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뭐 8마리 뛰는 레이스 취입을 했는데 이번에도 8마리 경주 편성입니다. 취입을 하겠지만 뭔가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부담량 때문에. 그러면 2번, 1번 요게 대끼리로 팔리는데 이 마필이 손잡고 들어오는 경주는 아니라는 거죠. 1번 스카이망치는 진짜 부담량 올라갔지만 지난번에 전개 자체가 장추열 기수가 최적의 전개로 정말 최적의 전개로 풀어줬던 마필이고 2번마 몰플플레이는 선행을 가야 되겠지만 이번에 외곽에 이스트 반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선행 가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울프플레이도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자, 이번 경기 2번, 1번 대끼리 맞고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전개가 약간 꼬였는데 제가 봐서는 2번이 딱 찬스예요. 이번 경주의 편성 자체가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마무리 경주 토요일 마지막 11경주 요거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 드렸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좋았던 마필들, 박성희가 노렸던 마필들, 직전 경주 제가 한 번 더 체크했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 꼭 놓고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조금 쌀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날씨에서 감기 걸리는 경우 많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송 현장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